불꽃이 튀고 긴장감이 흐른다. 과연 용이 하늘을 가르고 치솟을 것인가? 호랑이가 땅을 박차고 올라설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자, 먼저 용호상박의 명예의 전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수익률 명예의 전당입니다. 자, 지금까지 어떤 종목으로 우승을 했을까요? 조기준 매니저는 코나이로 우승을 했었고요. 자, 백인현 매니저가 여기서 5월, 6월 두 달 연속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강시현 매니저의 산일전기, 그리고 8월 조기준 매니저의 아이패밀리 SC, 지난달에는 이가람 매니저의 D&D 파마텍. 여러분, 백인현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이가람 매니저 셋 다 보이죠? 세 분 오늘 모두 방송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명예의 전당 살펴보겠습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를 시작으로 강시환 매니저 우승을 했고요. 이호근 매니저가 역대 용호상박에서 3회 최다 우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게 백인현 매니저죠. 현재 2회 우승. 이번 달도 우승하면은 백인현 매니저가 이제 이호근 매니저와 타이를 이루게 되는데 백인현 매니저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함께할 매니저들부터 소개합니다. 냉정한 시장, 오로지 수익을 위한 대결이 시작된다.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라. 조기준 매니저. 주도주 매매의 정석, 백인현 매니저. 답은 시장에 있다. 이가람 매니저.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용호상박 호랑이 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긴 연휴를 끝내고 정말 오랜만에 또 세 분을 뵙게 되는데요. 자, 일단 저는 또 따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완장을 차신 백인현 매니저님에게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자, 완장을 다시 찬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완장에 차니까 일단 뭐 기분이 너무 좋고 오태가 좀 사는 것 같아요. 네, 다시는 이걸 놓치지 않겠다라는 일념하에 오늘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백인현 매니저 1위 하셔서 치킨을 또 준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기쁜 마음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치킨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또 치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또 치킨 이벤트 하니까 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제가 치킨 맛있는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벤트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샵 2034로 백인현 매니저가 지난달 수익률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축하한다, 응원한다라는 문자 메시지. 뭐 저희가 사실 길이를 길게 받았는데 앞으로는 좀 짧게 많이 받아볼 생각입니다. 좀 짧으면서도 임팩트 있게 센스 있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오늘도 치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가 또 치킨을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도 다 못할 수도 있을 정도로 준비했다고 하니까 다음 방송까지도 저희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님은 보니까 안경을 좀 바꾸신 것 같아요? 네, 안경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10월, 가을도 하고 날씨도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가까이서 보니까 명품 안경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G가 들어가는. 예. 감사합니다. 또 상당히 또 또 잘 어울리는 또 가을 남자 또 분위기를 내고 있는 조기준 매니저님입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연휴 어떻게 좀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등치가 더 커지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너무 잘 보냈더니 예. 지금 살이 너무 쪄가지고요. 예. 일주일 만에 4kg가 찔 수 있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예. 너무 먹고 와서 제가 살쪄가지고 고민이다라고 생각이 됐더니 시장이 빠져가지고 네. 왜 시장이 다이어트를 할까요? 제가 다이어트를 그쵸.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앞으로 시장은 살쪄도 될 것 같고 제가 좀 다이어트를 할 테니까 장이 좀 다시 이제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시장은 다이어트라도 저희 용호상박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개조하는 살을 계속 불릴 수 있도록 살크업을 할 수 있도록 용호상박 오늘도 알찬 소식들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프리토크 주제부터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시진핑. 미중 갈등의 이 기싸움에 우리나라 항상 새우등이 터지죠. 근데 조선주부터 먼저 새우등이 터질까 말까. 오늘 좀 위험스러움이 감지가 됐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자국 내 안보를 위해서, 이익과 안보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 한화 오션의 자회사 5곳에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한화 오션도 그렇고 오늘 일부 조선주들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이가람 매니저님. 네.
우리가 조선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뭐 마스가로 쭉쭉 올라갔던 거, 우린 미국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이 여기서 제재를 가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왜 리스크가 있을까? 이게 좀 의문이에요. 사실 중국의 조선소가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 제재를 건다라고 했을 때 사실 뭐 피해를 볼 만한 건 딱히 많지 않고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다가 걸었다라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팩트만 따져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오늘은 그냥 이런 미중 분쟁에 대한 리스크가 더 커지면서 약간 차이실에 대한 비밀을 제거한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하나의 미국에 있는 자회사를 대상으로 했다는 건데, 그들이 사실 뭐 중국으로 나가는 물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후판을 이제 한국의 조선사들이 중국의 후판을 가지고 와 사용을 하게 됐는데, 만약이라도 중국이 후판에 대한 수출을 제재를 가하게 됐을 경우는 중국 국내 조선사들이 약간 좀 마진에 대한 타격을 입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 거고요. 약간 이거는 그냥 한 가지 액션에 불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조선의 하락이 기회가 될 것 같고, 결국은 이렇게 흘러가는 이유 자체는 히터류를 수출 제재를 하면서 미국에서 다시 한 번 더 항만에 대한 가격을 올려놨고, 그에 따라서 중국에서도 중국에 입항되는 또 항만의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한 다음에 또 맞불 전쟁을 붙이면서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국의 하나오션 자회사를 또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중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뭐 부품 쪽 같은 경우는 하나 엔진이라든지 이런 종목에는 사실 제재가 안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다 피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리스크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에서 깜짝 놀랐던 게 실제로 아침에는 플러스 40포인트, 50포인트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아침에 장전에 뭐 엄청나게 강했잖아요. 그래서 10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었고, 실적도 뭐 86조에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시장에 10조에서 12조까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이제 뭐 3,600을 넘어서면서 상승했는데, 중간에 이제 보합 정도에서 저는 세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올라갈 쪽으로 생각했는데, 잠깐 딴짓하고 봤더니 갑자기 마이너스 49이 나오면서 오늘 거의 80에서 100포인트가 시장의 변동폭이 커진 상황은 결국에는 미중 갈등이거든요. 근데 미중 갈등이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제 오늘자부터 시작하는 이제 미국에서 입항 수수료를 매기더라고요. 계산을 해 봤는데 네. 중국 선박에서 톤당 이제 50불, 그러니까 중국 선박에서 50불을 매기면서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은 또 18불을 또 매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부터 매기면서 또 하나가 이제 외국산 자동차 선박은 톤당 46불을 매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선적했을 때 자동차의 어떤 선적인지 아니면은 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 톤이라고 하면은 뭐 5억 정도를 배담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촉발되는, 결국에는 중국이 왜 갑자기 하나오션에 뜬금없는 이런 제재를 했을까? 저도 생각해봤는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제 미국에서 입항 수수료가 오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시작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카운터 펀치를 서로 주고받을 것 같아요. 에이펙이 이제 10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미국과 중국은 계속적으로 난타전을 잽을 날리면서 계속 할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조선 하락은 하루 이틀 정도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오늘 제가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조정이 좀 2, 3일 수요일 내일 목요일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저 역시도 사실 이제 이번 조선주 하락이 매수 관점에서 봐도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중요한 점은 지금 트럼프랑 사실 시진핑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입항료 가지고 14일부터 부과한다라고 했고, 오늘 중국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미국 자회사 그룹들 그런 종목들을 좀 규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서로 강대강으로 맞부닥치는 이런 긴장감이 단기간에 해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너무 빨리 접근을 해버리면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랑 시진핑 간에 조선 가지고 좀 붙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번에 좀 조정폭이 조금 더 나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겠다. 지금 하루 조정 받았다고 저가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쵸? 저는 지금은 조금 조금 약간 삼자 입장에서 조금 관망하는 전략을 취했다가 나중에 좀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주가가 올라갔을 때 모멘텀 봤을 때 보게 되면 결국 미중 분쟁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올라오기 시작했던 조선주의 주가거든요. 근데 이번 다시 한 번 더 미중 분쟁이 더 격화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불구하고 리스크다라고 조선을 뺀다는 거는 조금 내용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내용만 보더라도 중국이 제재를 가한 거는 미국에 있는 하나오션의 자회사라는 건데, 그 자회사들이 배를 뭔가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아닌 거고요. 중국이 필요한 거는 다 빼놓고 제재를 가했다라는 거고, 그냥 미국의 선박이 실제 지금 중국으로 가는 것도 없고, 특히나 미국산 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없고, 아무런 지금 상관이 없게끔 제재를 가했다는 거라서 한 가지 액션에 전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조선 같은 경우는 결국 어닝 발표 전에 주가가 좀 올라와 있던 상황 속에서 매수를 하기 위한 결국 저가 매수의 길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왜 지금 오늘 올라왔던 JP모건 쪽에서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이번 조선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어닝 발표에서 서프라이즈는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기대치는 별로 낮다라고 하고 있지만, 가장 큰 포인트는 어닝 발표가 아니라 오히려 10월달 말에는 에이펙이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미 투자 관련해서 해결점이 나오게 되면 에이펙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마스가가 좀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10월달 말까지 에이펙 때문에 만약에 조선주가 밀린다? 당연히 마스가를 보면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가스 선박이 더 증가가 될 걸로 전망이 이미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선사 관련된 종목들, 특히 엔진 관련된 종목들도 네. 다시 한 번 더 이번 기회에 좀 잘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시발점이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요구사항은 중국 선박에 대해서 아까 50불, 그러니까 40불과 더불어 이제 18불 추가 부가 유팡료가 나오기 때문에 중국에 이제 이거를 철회하기,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미국 입장에서 갑자기 철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에이펙에서 만나서 회담을 하기 전까지는 이게 계속 부과가 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미국 관련해서 계속 이런 항만 관련해서 서로 이제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29일이라는, 그래서 최대한 요번 주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조선업과 입항과 관련해서 수수료 싸움 계속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한 조금 더, 그러니까 조선이 그동안 쉼없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조정폭이 조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5% 정도 생각했는데 한 20%까지는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그 정도 생각해두면 영향력은 좀 적을 거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그러니까 쉬어가는 자리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라든가 미국이 원하는 거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야 되지만은 사는 시점을 조금 더 늦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미국만 원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지금 선박 빼놓고 보게 되면 엔진이라든지 본엔진이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사실 중국이 먼저 원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기저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미국만 원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선박 자체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엔진이나 본엔진을 자기네가 만들고 있다라고 하지만 기술 자체가 한국은 못 따라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재를 가게 되면 중국 산업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이건 그냥 한 가지 액션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에이펙을 앞두고서 트럼프와 시진핑 간에 누가 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냐, 그 싸움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조정이 나올 자리는 저는 결국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조정이 세게 나오게 되면 차트가 깨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조정 자체가 너무 깊어져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어렵다는 관점을 보게 되면 결국 저는 생각보다 빠른 반등도 가능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빠르면 또 내일이 또 가장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도 사실 이가람 매니저님 생각 일부분은 동의하는데, 뭐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한국 선박 엔진을 반드시 필요로 하거든요. 뭐 그 과정에서 뭐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에이펙 행사 말씀하셨는데, 에이펙 행사가 10월 29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까지 불확실성이 조금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장 조정을 받는다고 내일 당장 매수한다, 이건 좀 안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또 오늘 종목을 조선 들고 왔거든요. 그 얘기는 또 제가 조선 제 종목 소개하면서 조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세 분은 저 없을 때 진행을 좀 하시더니 뭐 저 없어도 되겠어요. 알아서 척척척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필요한 존재였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오늘 보니까 저는 없어도 될 존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은 드는데, 백인현님이 좀 어때요? 아니요, 진짜 없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행 공부도 해야 되고 종목 공부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머리 네. 지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발음이 꼬이더라고요. 서로. 예.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일단 저야 뭐 감사하고요. 자, 일단 뭐 저 없이도 잘하는, 진행도 잘하고, 주식도 잘하는 이 세 명의 호랑이 팀 매니저와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성적표 받아봐야겠죠. 그래도 여러분. 지금까지 용호상박 수익률 순위 어떻게 될까요? 순위 만나보겠습니다. 종목 수익부터 볼까요? 뭐예요? 이거 지난달 화면 아니죠? 백인현 매니저 또 1등이네요. DI로 백인현 매니저 35.9%로 이제 종목 1위 달리고 있고요. 강시환 매니저가 이뮨온시아로 7.6%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올릭슨인데 이욱은 매니저군요. 6.87% 3위로 오늘 치고 올라온 이욱은 매니저였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순위 한번 살펴볼게요. 왜 화면이 자꾸 안 바뀌는 거예요? 백인현 매니저님, 1위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으신가요? 35.13%로 지금도 1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2위도 강시환 매니저, 이호근 매니저 10.09%. 많이 쫓아왔습니다. 강시환 매니저와의 차이는 채 0.5%도 안 나는 상황입니다. 2위 대결도 상당히 치열하군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순위 쫙 한번 살펴봤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뭐예요? 저희 CG팀에서 화면 안 바꾼 줄 알겠어요. 네. 뭐 저는 뭐 평소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게 그냥 결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지금 사실 2번 연속 이제 2회 정도 우승을 했는데 네. 이번 달 또 이 추세라면 제가 1등을 할 것 같고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 또 그냥 연달아 3번 연속 우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용호상박 역대급으로 다시 깨지지 않을 기록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4회 우승으로 네. 한번 최다 우승자가 되어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지금 백인현 매니저의 완장에는 이번 달부터 이제 우승자 완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백인현 매니저 응원하는 치킨 이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당첨자 문자 먼저 하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457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등 백인현. 수익률로 그냥 다 쓸어버리셨네요. 압도적인 실력쇼. 요새는 뭐 실력쇼, 차력쇼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력쇼였습니다. 라고 457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4575님 치킨 당첨되셨고요. 저희 제작진에서 치킨 쿠폰 백인현 매니저가 쏘는 겁니다. 치킨 쿠폰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용호상박 매니저들이 함께 준비한 종목들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순서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이가람 매니저님 일단은 포트를 보니까 현대미포도 포트에 있었네요. 요거 리뷰를 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조선주 이야기 프리토크에 하신 것과 좀 일맥상통합니까? 맞습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 같고요. 네. 미포 잠깐 차트 보여드리면 사실 오늘 뭐 조선주가 많이 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현대미포의 차트를 보게 되면 뭐 이게 밀린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횡보하고 있는 거지 이게 뭐 밀린 건가요? 밀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건 19만 원대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합병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대미포가 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 생각이 맞다면 10월 달 말로 올라갔을 때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고점절에 있는 종목이 될 것 같고 이번에 어닝 발표 자체가 서프라이즈가 전망이 또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3분기 발표 때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고 그 뒤에는 현대중공업과 합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또 미포의 하락은 역시나 19만 원 초반대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새로운 종목 한 번 더 편입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갖고 왔을지 아까 프리토크 때는 이제 거기에 걸맞는 조선주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또 시장의 역발상이 될 수도 있는 조건이 있어서요. 때마침 기회가 온 종목이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디죠? 네, 오늘 매도가 가장 컸던 종목에서 반대로 매매를 한번 해볼 텐데요. 하나 엔진을 새롭게 이야,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이에요? 네, 오늘 하나그룹사가 이제 하나오션 미국 자회사 영향으로 별로 안 좋았었는데 하나 엔진은 사실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사실 뭐 전혀 언급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 엔진은 별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하락은 결국 하나오션의 제재에 따라서 하락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중국의 조선소의 엔진은 누가 만들고 있느냐인데 대다수가 하나 엔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의 조선소는 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 엔진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렇다는 것은 한국의 도움 없이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품질이 좋은 조선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게 팩트가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번에 중국의 제재는 액션인 것뿐인 것이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한국의 조선을 망가뜨리게 되면 결국은 그에 따른 부작용도 중국의 조선소가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조선이 다 붕괴가 됩니다. 그렇게까지 올라갈 걸로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서 충분히 하나의 엔진이 이번 저가 매수의 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 2장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였었죠. 이제 오늘 이제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따라서 중국이 한국 기업의 첫 제재가 가했다는 건데, 요에 따라서 미국은 또 하나오션에 협조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타나주고 있는 것 같고, 요거 사실 지금 미국에 대한 것들인 거지 한국에 대한 조선소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요, 그리고 하나오션이 글로벌 엔진 거의 1위 기업인 건데, 이 점부터 지금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다만 이제 오늘 밀렸던 이유는 이렇게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하나 엔진이기 때문에, 이런 나중에 만약에 하나 엔진에 대해서 오더컷 나가는 거 아니냐, 중국이 발주 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물량을 빼버리는 그런 악재까지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감에 또 빠진 것 같은데, 전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중국이 취소해서 자기네 자국과 엔진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상에서는 수주 나오기가 더 어려워질 걸로 저는 보기 때문에, 품질 좋은 엔진을 쓰기 위해서 한국의 엔진이 필요하다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 엔진은 지금 증설을 또 놔두고 있고요. 올해에도 더 투자할 것이고 내년도에 더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져 있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3분기 어닝 발표 NDR 시간, 결국 기업 설명회 때 앞으로 지금 투자에 대한 계획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지금의 하락은 앞으로 모멘텀 봤을 때 하나 엔진이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저가 자리가 저번 달부터 이어지고 있었던 저가 자리에서 오늘 저가가 형성됐고, 다시 한번 더 아래 끝에 올라왔는데, 만약에라도 내일 한 번 딱 내려와서 61선 자리 근처인 4만 원대를 한번 오와주게 되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일단은 41,500원, 오늘 저가 정도가 됩니다. 오늘 저가부터 해서 매수 라인으로 시작을 해서 내일 시초가 정도를 매수 밴드 드리겠고요. 가장 좋은 거는 만약에라도 6선까지 내려오게 되면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로는 일단 오늘의 시가 정도 라인인 48,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드리겠고, 뚫고 올라간다가 되면 리스크가 완화되었다라고 보는, 리스크가 완화되는 거기 때문에 목표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로는 3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요 3만 원 제시는 제가 손절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엔진은 이제 너무 좋아하는 좋은 회사, 실적이 엄청 어닝 선판하게 나오는데, 이제 단점이라는 건 최근에 한 3개월 동안에서 100%가 올랐거든요. 25,000원에서 5만 원까지 이제 급등세가 나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이중 연료, LNG 이중 연료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HD랑 과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STX가 이제 사용 승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3사가 이제 경쟁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급등 100%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대에서 19%까지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렸는데, 외국인들이 19%에서 20%까지 더 넘어서 매수를 할 건지 이제 목에 차지 않았나. 최근에 오늘부터 보면 엊그제 이제 한 30만 주씩 매도하고 있는 걸 보면 좀 더 조정폭이 깊을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월 첫날 장대 양봉을 그러면서 올려놨던 게 외국인들이고요. 그 다음부터 약간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까지 주가가 밀린 것 같은데, 차트를 전혀 깨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점은 외국인 비중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업황 자체를 봤을 때 하나 엔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지금 중국의 조선사들이 하나 엔진에 전환해서 단기 납품 내년도부터 내후년도죠, 27년도부터 해서 28년도에 들어갈 수 있는 단기 납품 물량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하나 엔진이 이미 캐파가 풀캐파로 차 있는 상태라서 단기 물량은 못 받고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정도로 원하고 있는 하나 엔진이기 때문에 이번 리스크는 전혀 문제가 없고, 거꾸로 만약에 지금 하나 엔진이 중국의 단기 물량을 어떻게든 지금 받아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받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든 지금 묘한 책 찾고 있는데 그 대책을 찾게 됐을 경우에 실제 수주가 이어지게 되면 앞으로 더 캐파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수주 공시 이후에 리스크가 나가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때 외국인도 안 사야 될 이유가 없고 기관들도 안 사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 이러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이번 달에 좀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지금의 외국인 비중 축소되는 거는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엔진이 이번에 미중 간에 이제 조선 간 뭐 관련해 신경전을 벌이면서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너무 원하기 때문에 타격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엔진이 중국 선박 엔진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국이 이제 선박 엔진 만드는 기술력이 딸려서 이제 하나 엔진 걸 쓰는 건지 아니면 중국 자체 선박 엔진 만드는 기업들이 캐파가 꽉 차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 엔진 걸 쓰는 건지 어떤 경우입니까? 엔진도 중국에서 만드는 회사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엔진 자체는 하나 엔진하고 HH현대 마린 엔진, 현대 중공이 만드는 회사에서 그 엔진들이 지금 전혀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지금 기술력 차이 자체가 중국과 한국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중국이 만약에 자체 엔진을 써버리게 되면 품질 자체가 워낙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자체 엔진을 바꾸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중국이 자체 엔진을 바꾸기는 어렵다. 결국은 하나 엔진 쪽을 더 선호할 것이고 국내 엔진 쪽 사용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 품질 논란으로 갔을 때는 결국 이제 하나 엔진이 더 좋은 것이고 이번에 제재한 것만 보더라도 미국 쪽을 제재한 것이지 한국 쪽은 전혀 제재하지 않고 있고 하나오션의 자회사를 제재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 엔진은 쏙 뺐다라는 거는 결국 중국은 하나 엔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증명을 한 거기 때문에 엔진에서의 기술력 격차는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에 만약에 지금 새우 싸움인 거 아니냐,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리스크만 넘어가게 되면 새우 등이 터져서 새우가 랍스타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을 깨고 진화를 하는 새우다. 랍스타까지 그쵸.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뭐 좀 궁금한 거는 제가 없던 시간에 현대 미포까지도 포트에 포함된 걸 보니까 이가람 메이저가 지금 조선주를 다시 봐야 되는 타이밍으로 좀 스탠스를 잡았나?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하나 엔진도 일단 목표가가 48,000원이라는 것. 이거는 단기적으로 빠져서 수익을 가져가라는 정말 짧은 포지션인지 혹은 그것보다 이제 더 조방원 흐름처럼 좀 장기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들어오는 건지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의 가장 큰 그림은 에이펙에 맞춰져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60선을 찍고 다시 올라와서 48,000원까지 다시 회복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의 하락이 끝난 거기 때문에 리스크 완화가 되는 측면입니다. 저는 네. 그 뒤로 이제 아마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붙던 아니면 트럼프가 에이펙에 오면서 어떠한 모멘텀을 더 만들어준다면 신고가도 가능한 종목이라서 네. 1차로만 48,000원인 거고 아마 여기가 올라오게 되면 제가 스위스를 하기보다는 아마 목표가를 신고가 위로 올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이슈에 따른 역발상이 아니고 에이펙까지 이벤트를 고려한 조선주에 대한 투자 전략이었다는 거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인현 메이저의 치킨 이벤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인현 메이저의 완장에 지금 1위 완장이 딱 채워져 있습니다. 아주 오태가 딱 사는데요. 백인현 메이저의 응원의 메시지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샵 2034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당첨자 올라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행시로 짧게 올려주셨네요. 자, 보도록 삼행시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건요. 네, 채팅창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고 사는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 오늘도 TV 앞에서 열심히 시청 중입니다. 본방 사수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믿고 사는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 아까 뭐 채팅창에는 백인현 매니저는 항상 상위권이네요. 이렇게 또 올려주시기도 네. 하셨습니다. 아주 표정을 못 숨기시네요. 아주 좋아하는 표정을. 저는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채팅 전에 백인현 매니저님을 레간자네요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레간자. 레간자? 소리 없이 강하다. 소리 없이 강하다. 네, 레간자. 광고 옛날 그건데 배우 이제- 차였죠. 네네. 네. 레간자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좀 백인현 매니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는 소리 없이 강하지 않다. 네, 그냥 맞습니다. 강하다. 그냥 시끄럽게 강하다. 백인현 매니저였습니다. 자, 지금 보내주신 분 6923님도 저희가 제작진에서 치킨 쿠폰 백인현 매니저가 쏘는 겁니다.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기준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명품 안경으로 바꾼 조기준 매니저, 명품 종목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자, 일단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PI 헬스케어. 자, 지난달에 포트 마지막 종목으로 갖고 왔는데 이게 얼마나 또 좋으면 또 오늘 가지고 오신 겁니까? 10월에. 여튼간 JIP 뭐 헬스케어 이제 마지막에 가지고 또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수급이 살아 있고 이제 차트가 훅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파도 타기를 했고요. 예, 쭉 떨어지다가 지금 2만 원대 공모가에서 지지하고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영상 엑스레이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해서 글로벌 그리드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다. 83%를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E, 지멘스 뭐 이런 쪽, 그다음 필립스, 캐논, 삼성, 헬스케어 뭐 이런 쪽에다가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 그러면서 예, 차트 보시면 이제 기관들 외국인 샀다 팔면서 한 번 파도도 올랐다가 다시 또 파도 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게 상승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도 플러스가 났다라는 거는 내일 장에서도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26,000원 목표까지 한번 수익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JPI 헬스케어를 이을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똑같은 이제 바이오 종목을 하나 가져왔는데 바이오. 이 종목을 이제 오랫동안 제가 상징적인 종목인데 안 가지고 왔는데 정말 한 1년 만에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종목명은 S바이오메딕스입니다. 예, 확실히 이제 진행을 하셨다고 저를 안 거치고 다 바로바로 그냥 가시는군요. 네. S바이오메딕스 오랜만입니다. 네, S바이오메딕스를 가져온 이유는 이제 오늘 뭐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미래를 보고 이 주식을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파킨슨 치료제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1년 데이터와 또 그 결과 발표를 나왔고요. 이제 조만간 조건부 품목 허가라든지 글로벌 3상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첨단 재생 의료 관련해서 내년 성장세가 나오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어마어마하게 거의 상 근처에 갔다가 또 하락을 했는데 오늘 시장이 안 좋았고 또 이제 세론이 좀 나온 측면도 좀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또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식이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재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파킨슨 치료가 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증이기 때문에 이게 치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와 있는 많은 약들은 이제 속도를 늦추는 정도인데 치료를 되돌리는, 그러니까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파킨슨에 걸리면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또 이제 활동을 못하는 상황,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치료제가 나왔다. 오늘 이제 셀에다가 이제 겨우 발표를 했는데. 연구 발표를 했는데 이제 PPT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이제 왜 올랐다가 빠졌는지를 보시면은 쇠에다가 이제 먹는 약이 아니고 심경 도파민 정구세포. 파킨슨이 걸리면 뇌에 도파민이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병이기 때문에 신경 정구세포를 뇌에다가 이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48주 후에 베이스라인에서 보시면은 이제 저용량보다는 고용량이 3배 이상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시냅스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엑스레이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에 이제 오늘 이제 자료에 보면은 왜 갑자기 그렇게 상근처까지 갔다가 빠졌냐 보시면은 이 뉴스 하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이제 이 그 오케스트라 지휘봉을 잡은 S바이오메딕스를 이제 치료를 받았더니 다시 지휘를 하더라라는 거죠. 손떨림에 의해서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만큼 다시 건강을 되찾았다라는 것 때문에 상근처까지 갔다가 시장의 약세 때문에 빠졌는데 저의 친인척분도 이제 이 연세대 교수분한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증상이 악화되어 있는데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똑같은 교수분한테 치료하고 있는데 증상이 악화되는데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 치료 관련해서 치료 목적의 사용 승인이라든지 줄기세포 관련해서 첨생법이 나와 있지만 배아 줄기세포를 채취한 차바이오라든가 서울대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신청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 연대에서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 첨생법
투자법이 개정이 많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주식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은 외국인들이 오늘 7만 주를 팔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한번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애수가는 조금 더 낮게 잡아드리겠습니다. 24,500원 정도에서 시초가까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잡고 가시면 좋겠고요. 손절가 2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질문하기에 앞서서 모든 투자의 판단의 몫은 개인한테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 종목을 사실 저희 방송 끝나게 되면 저희끼리 막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제가 10월 달 전에 매니저님께 여쭤봤습니다. SBI가 제가 알기로는 학술지에 게재가 될 것 같던데요 라고 물어봤는데 매니저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모르겠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결과 나오려면 시간 좀 걸릴걸 라고 해가지고 제가 안 샀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개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갭상승 떠가지고 배가 아픈데 어쨌든 간 이건 제가 안 한 거니까 저의 판단을 못 씌운 건데 결국은 오늘 제가 알고 있던 그 뉴스거리를 가지고서 갭상승 뜨고 난 다음에 장대 음봉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뭔가 물량 소화가 다시 조금 필요한 단계로 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뭔가 FDA 관련 이슈가 나올 것 같긴 한 건데 뭔가 그때까지 물량 소화가 좀 걸리면서 시간 좀 걸리지 않을지 여기 대한 궁금합니다.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중요한 건 세일 자료를 보고 계셨으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정확히 내용 알고 있잖아요. 세일 자료 보면은 사람의 파킨슨에서 이제 되돌리는 MDS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일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를 보시고 사시면 되지. 제가 뭐 사라고 해서 또 사고 좀 너무 저한테 기대시면 안 돼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의학에 대해서 잘 의사가 또 아니고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좋은 회사고 물량 소화 과정 언젠가는 걸리지 않을까 소화할 거고요. 시총은 지금 3천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회사랑 경쟁하는 블루락이라고 있는데 바이에리 투자하는 회사가 1조 5천억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뭐 그런 기술 수출이라든지 뭐 FDA 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점에 밀렸을 때 제가 25,000원 밑에서 사시면 제가 보기엔 적정한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이제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대하고 계신 게 일상에서 바로 이제 3상으로 임상 진행되는 부분을 좀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루락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일상 데이터 가지고 3상 바로 진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도 같은 길을 걸을 텐데 지금 S바이오메딕스가 만약에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으로 이제 진입을 한다라면 타임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이제 블루락도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이제 바이에리 투자는 1조 5천억을 투자했다라는 건데 임상 데이터가 일상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12명인데 거기는 이제 차이점이 5명, 7명이고요. 여기도 6명, 6명. 그러니까 12명의 똑같은 환자를 가지고 일상을 했는데 이제 그걸 일상을 하고 나서 2상 바로 없이 3상을 바로 진행했고 S바이오메딕스도 한국에서 3상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 FDA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미팅 신청을 했고 조만간 올해 내에 아마 미팅을 하면서 임상 신청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3상을 미국에서 FDA에서 글로벌 3상을 할 거다. 그 전에 제가 보기엔 투자도 받을 수도 있고 또 FDA 승인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첨생법 관련해서 뭐 치료 목적 승인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가 S바이오메딕스를 갖고 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작년 4월이었나요? 조기준 매니저 그 전부터 쭉 얘기하면서 S바이오메딕스가 최고가 5만 원도 올라가는 걸 보셨을 텐데 그때 조기준 매니저의 주 종목이 바로 이거였다라는 것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갖고 왔다라는 건 어떤 느낌이 필이 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FDA 재료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S바이오메딕스까지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이제 백인현 매니저의 순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백인현 매니저 바로 완장을 차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익률 1위를 차지했는데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 얼마나 됐었죠? 백인현 매니저님 그때? 30 한 중반대 된 것 같은데요. 30 중반이요? 네. 지난달이요. 지난달. 지난달 9월 달 같은 경우 지금도 좋긴 하지만 9월 달 같은 경우 111% 정도. 111% 이름값 제대로 했습니다. 100시죠? 100가. 111.16% 백인현 매니저가 이름값을 제대로 했습니다. 100% 넘는 수익률로 지난달에 우승을 했었습니다. 저 쌍따봉. 와, 진짜 일이 무려 4개나 들어갔습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의 이제 바로 이벤트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다 당첨자들 통해서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읽기 전에 백인현 매니저님 먼저 리뷰해봐야겠죠? 지금 백인현 매니저의 기세가
아주 좋습니다. 1위를 하고 10월 첫 번째 종목으로 공개한 DI가 벌써 지금 몇 %예요? 야, 35.9%입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만약 오늘 안 빠졌으면 DI가 40%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D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을 때 포인트가 명확했습니다. 일단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들 중에서 가장 실적이 1, 2분기 가장 업사이드가 컸다라는 점, 그리고 다른 종목들 뭐 예를 들면 YC라든지 유니테스트라든지 다른 테스트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DI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가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소개해드렸는데 소개하자마자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최근까지 DI가 조금 눌렸던 이유는 유니테스트가 SK하이닉스랑 HBM4 관련해서 퀄 테스트를 먼저 통과했다. 일단 보통 퀄 테스트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성능 테스트를 먼저 하고요. 두 번째가 양산성 테스트를 하는데 일단 유닛 테스트가 성능 테스트는 통과를 했고 이제 양산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제가 DI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방송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DI IR 담당이랑 또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통화를 해봤는데 자체적으로도 이제 거의 성능 평가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양산성 테스트만 통과를 하게 되면 뭐 유닛 테스트랑 같이 이제 공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흑자 기조가 향후에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오늘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벌써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가 한 10거래일 정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DI는 충분히 향후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 일단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10월 1일에 갖고 왔는데 무슨 벌써 3,000표가예요. 방송을 3번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뭐 종목을 제가 잘 봐서 그런 게 아닐까. 알겠습니다. 자, DI 현재 35.9%로 종목 수익률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백인현 매니저 그거 아세요? 지금 용호상박에 유일하게 안 나온 타이틀이 그 달에 종합 우승도 차지하고 그 종목 1등도 차지한 이 더블이죠. 더블을 달성한 매니저들은 아직 없는데 이거 욕심 한번 내보면 DI 최종 수익률은 어느 정도 기대하세요? DI 뭐 이 추세로 간다라면 최종 수익률은 한 50%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50면 충분히 1위도 할 수 있죠. 50% 조금 더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DI를 최고 수익률로 생각하지 않고 그다음 후속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두 종목만 추천했는데 30% 중반인데 아직 6종목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확실히 시끄럽게 강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엔진 배기음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잘 달리고 있는 백인현 매니저. 그렇다면 다음 종목은 뭘로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장안의 뜨거운 로봇 관련 종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종목 이름은 시메스라는 종목입니다. 시메스. 네,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로봇 솔루션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류 회사뿐만 아니라 제조 라인에도 시메스의 로봇 솔루션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솔루션 외에도 3D 검사 장비 공급하고 있는데 그 로봇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쿠팡이라든지 CJ 대한통운이라든지 물류회사에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현대차라든지 뭐 전기차 같은 기업에는 로봇 솔루션 그 3D 검사 장비 쪽도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양시장에서 모두 업사이드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PPT 자료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사실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 투자를 하실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실적 부분이잖아요. 근데 실적 부분인데 지금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이 가장 높은 로봇 기업입니다. 시메스가 가장 높은 로봇 기업이고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도 보시게 되면 올해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시메스보다 매출 성장률이 좋았던 기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력 고객사인 뭐 쿠팡이라든지 CJ 대한통운 향으로 실적이 따박따박 찍히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영업이익이 우리가 기대할 만큼 흑자 전환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1분기, 2분기 굉장히 매출 성장률이 좋았고 아마 내년도에는 지금 피스피킹이라고 해가지고 물류회사에 들어가는 풀필먼트에 들어가는 이제 피스피킹 솔루션도 본격적으로 납품하기 시작한다라면 시메스는 아마 내년부터는 환골 탈퇴할 로봇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뿜어내다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아랫꼬리도 좀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을 고려해서 일단 매수 관점으로는 제가 38,000원부터 내일 시초가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37,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CMS 보면은 이제 쿠팡 관련도 있고 대한통운도 그렇고 이제 뭐 납품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회사라 그런지 몰라도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게 아직까지는 이제 100억이 못 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올해는 100억이 넘을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제 100억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150억 적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출액보다 더 큰 적자가 나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회사의 한계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바이오 기업을 실적 보고 투자하지 않듯이 로봇도 이제 실적보다는 모멘텀을 보고 좀 투자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M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쿠팡 쪽의 물량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게 피스피킹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2026년부터 매출로 잡힌다라면, 안 그래도 전체 로봇 기업 중에서 매출 성장률이 제일 좋았는데 내년도 되면 압도적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CMS는 걱정하지 마시고 눌릴 때 오히려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의 CMS였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이미 DI로 엄청난 수익 기록하고 있지만 DI로 1위 할 생각은 없다. 더 높은 수익할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CMS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인현 매니저가 쏜다 치킨 이벤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또 세 번째 당첨자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4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삼행시, 백인현 매니저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셨는데 백인현 매니저님이 운 한번 띄워주시죠. 100만 개의 별처럼 빛나는 그 이름. 인연이 다 V방 가족이 되어서 엽기 떡볶이 먹으면서 방송 보고 있습니다. 자, 엽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엽기 떡볶이를 드시는 건지 진짜 드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엽기 떡볶이에 치킨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엽기 떡볶이는 너무 매워서 못 먹지만 네. 치킨으로 또 제가 입가심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047님 당첨되신 거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제작진에서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치킨이 많이 남았거든요. 다음 방송에서도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또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치킨 이벤트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용어상박 세 가지 종목 모두 한번 공개해 봤는데요. 자, 방송보다 더 재미있는 게 바로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입니다. 자, 지난달 바로 이제 또 종목 우승을 차지했죠. 이가람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언제 하시나요? 네, 오늘도 9시 반부터 공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9월 달에 항상 강조한 게 있었죠. 10월 달 되면 ESS가 올라갈 겁니다라고 강조드렸었고, 오늘 드디어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신성 ST가 20%대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두예비 같은 경우도 저번 달까지 안 올라갔지만 이번 달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또 신고가까지 올라간 모습이 있는데, 결국 이런 식의 그 다음에 대한 또 기회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존슨앤스 이슈 때문에 유한 양행, 오스쿠테 봐야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 재료가 오늘 2개 나왔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한 바이오 얘기하고 조선과 더불어서 메이저들도 관심 있게 보는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 테니까 내용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9시 반에 이가람 매니저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 함께 도와드렸고요. 아까 이제 뿌앵님께서 채팅창에 올려주신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조뮤논시아, 조릭스가 있네요. 아까 저희가 이 종목 수익률 대결에서 나왔던 종목들을 싹 발표해봤는데 이뮤논시아와 올릭스죠. 이게 사실 어디에 있죠? 조기준 매니저님? 저희 포트에 있는데 몰스팀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열심히 올라라라고 응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무방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이민논시아도 있고 올릭스도 있지만은 그 외에 제가 어제 무방에서도 로봇스타가 너무 싸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을 가더라고요. 그 외에도 로봇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로봇 업종은 굉장히 핫할 거다. 이제 손정희 회장의 ABB 뭐 인수를 뭐 7조 이상 했기 때문에 더 강한 것도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제닉스 로보틱스, KNR 시스템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전일은 KNR 시스템이 올랐고요. 오늘은 제닉스 로보틱스가 올랐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알려드릴 테니까 9시 3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 수익률 대회 1위를 차지했던 백인현 매니저입니다. 앞서 뭐 V방 가족이 돼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V방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그 무료 방송 같은 경우는 저는 월화수목금 유튜브에서 항상 오후 3시 40분 장 마감 이후에 바로 진행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장 마감 이후에 ESMO 관련 기업들 소개를 해드렸고 스터디 자료까지 제가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렸으니까 네이버 밴드 들어가셔가지고 ESMO 관련 자료 종목들 스터디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내일 3시 40분에는 유튜브에서 K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 시 매수해야 될 반드시 필수 매수 종목 삼선
저희가 공개해 드릴 테니까 내일 오후 3시 40분에도 백인년 매니저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세 분 무료 방송 다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용호 상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